네, 안녕하세요. 네, 제 56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 따뜻한 과학마을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뭐 날씨가 추웠다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역시 뭐 그 사만사온이라는 게 또 이 꽃샘추위라는 게 없어졌나 보다 했더니 지금 바로 그 꽃샘추위인 것 같아요. 4월 지나가지고. 네,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고됐던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연사 선생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자, 곽상수 박사님이시죠? 어, 네. 곽상수 박사님은 무슨 박사님이다? 방청석에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박사님이신가요? 고구마 박사님, 네, 맞습니다. 박수. 네. 혹시 오늘 그 관객들의 태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곽 박사님은, 네, 그, 한국이 인정하는 고구마 박사님이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곽상수 박사님은 어디 근무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30년 동안 봉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잠깐 그 곽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화성 얘기가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구마가 아주 좋은 작물이라서 그 추위와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도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 중요하고, 또한 지금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으로 고구마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저도 박 박사님 늘 존경하고 그래가지고요. 최근 그 에어프라이라는 거를 샀는데 그걸로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곽 박사님을 모시고 고구마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꿈은 농촌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 몇 분이 대학원 진학을 권하게 되었고, 그 이후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 좋게 그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마치고 일본 동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식물의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지베렐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약 10여 종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식물의 키를 크게 하는, 봄철 되면 식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죠. 이게 지베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베렐의 생합성에 관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효소를 분리하고 특성을 밝힌 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현재 연구소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학원, 농업과학원, 한중일 고구마 연구협회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고구마 연구는 1994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 고구마 연구의 덕분으로 2012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은 정회원이 될 수 있었고, 4년 전 과학의 날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꿈을 숙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의 공적 내용을 보면은 고구마에서 스트레스 내성 항산화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사막화 방지 및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과학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이건 정부 기록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 칼럼 대중 강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92년, 즉 내년이면은 한중 수교 30년이 됩니다. 92년 8월에 한중 수교인데요. 그때 수교 2개월 전 우리 그 과학기술부에서 중국 과학기술부에 요청해서 중국 과학기술조사단 전통 동양약물 중의학 조사단에 막내로 참여하면서 북경상해 광주를 보름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어떤 그 저력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중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우측에 있는 저 위에 일일초라는 게 있죠. 우리 주위에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초는 식물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항암제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을 생산하는 거고요. 지금도 병원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나무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텍솔이라는 항암물질을 생산하는데요. 이 텍솔은 다른 항암제의 내성을 가졌을 때 쓸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성을 가진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아껴두는 귀한 항암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화합물 구조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화학 합성이 가능하지만은 경제적으로 합성하기 어렵습니다. 또 식물의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0.02% 정도 낮은데요. 이를 추출해서 사용하려면 엄청난 많은 면적의 이들 일일초 주목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 배양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할 연구를 한 4, 5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전통 동양약물 중의학 연구의 조사단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생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나무 그릇이 있죠. 이게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발굴되었는데 연대를 추정하니 약 7,000년입니다. 나무 그릇이면 썩어야 됩니다. 썩지 않은 이유는 오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칠의 화학적인 내구성, 또 우리나라만이 옷순을 먹는다든지 옷닭을 먹습니다. 다른 나라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 옷나무에 그런 항암, 항미생물, 항산화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우측에는 우루시올입니다. 우루시란 말은 일본 말로 옷을 우루시라 그러고요. 요 보시면은 구조가 어떤 그 알코올형의 구조를 가지면서 어떤 그 지방산 축세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제펜을 소문자 제펜입니다. 이걸 영어사진 찾아보시면은 오칠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국에서 고구마 연구하기 전 4, 5년 동안에는 식물 유래의 항암 연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학 공상 영화 중에서 우주를 다룬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14년 인터스텔라가 방영되었죠. 인터스텔라는 잘 아시다시피 기후 저항으로 농지가 메마르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식량을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행성에 가서 식량을 조달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거 영화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라든지 우주에 관계되는 얘기는 다음 달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방금 진행을 맡으신 문홍규 박사님께서 우리도 행성에 간다는 아주 신기한 내용을 소개하실 겁니다. 저는 그 우주 얘기보다는 하여튼 그 본론에 충실하면은 어쨌든 그 인터스텔라처럼 기상 이변, 기상 재앙은 점점 심각합니다. 두 번째 영화 마션은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하여튼 화성 현지에서 어떤 그 탐사를 하던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의 우주인이 낙오됩니다. 구출되기 전에 하여튼 그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 기지 내에서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감자를 심게 됩니다. 제가 감자도 용도와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작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주 기지처럼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는 고구마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미국인 영화 감독이 고구마를 알아들으면 이 화성 기지에는 감자가 아닌 고구마를 심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요, 식물이 자라려면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빛이 필요하고 CO2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아마 물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전분 작물, 탄수화물 작물이죠. 우리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약 70%는 탄수화물 전분을 먹어야 됩니다. 전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전분 작물, 쌀, 감자, 밀, 고구마 등 전분 작물 가운데 고구마가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껍질째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전분 작물 가운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감자의 경우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의 잎사귀, 줄기 등의 지상부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지상부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 노화가 촉진되고 질병이 많이 생길 건데요.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질병 예방에 도움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우주 기지 재배 작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일본 항공우주 공동 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는 우주 식품으로, 즉 우주선 내의 식품으로 고구마가 선정되어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화성이든 아마 1년, 2년 장기간 우주 기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는 필요한 식량을 아마 싣고 가기 힘들 겁니다. 가서 재배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구마가 가장 유력한 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리조나 대학은 나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주기지 식물 재배 프로젝트를 한박했습니다. 왜 아리조나냐 하면요, 이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사막 지역이죠. 그리고 아리조나 대학에서 화성 탐사용 온실에서 여러 가지 재배했는데 그 중에 고구마, 딸기, 토마토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딸기, 토마토는 굉장히 좋은 채소지만은 식량으로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고구마는 식량일 뿐만 아니고 채소 작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단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표시들은요, 제가 칼럼을 쓴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EBS 지식 채널 동영상에 지난 2월입니다. 우주 식량 고구마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고요. 한국경제과학이야기 2월호에 우주 기지에서 식물 재배라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요. 올 1월 달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캐나다 항공우주국에서 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라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요. 내용은 장기간 우주 기지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식량 생산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주최 측의 조건은 우주 비행사 4명이 재보급을 받지 않고 3년간 우주 왕복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입하는 자원이 최소화될 것. 세 번째는 맛과 영양,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5월 20일까지 팀이 등록되고 7월 30일까지 구체적인 생산 장치 시스템 설계도가 제출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챌린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주에서 작물을 육종 개량할 수 있다. 육종할 수 있다면 1번, 육종할 수 없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제 언제까지 마감하면 됩니까? 신호를 주시면은. 즉 우주입니다. 우주선을 이용한다든지 우주에서 작물을 식품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답은 1번 육종할 수 있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중국은 2003년도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2006년도에 서젠 8호는 사람이 타지 않고 우주 육종, 즉 종자와 미생물을 탑재해서 우주를 돌고 기원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종자들은 싹이 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종자들은 싹도 잘 나고 비타민C 함량도 높고 여러 가지 어떤 유용한 성분이 개량된 그런 품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중국의 있던 우주 육종에 의해서 보급되고 재배되는 농지 면적이 240만 헥타르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농지 면적이 160만 헥타르 안 됩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여튼 그 식량 문제 우주 육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 육성에는 교배 육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자 변형 GMO라든지 윤자 편집 분자 육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도름변이를 유증하는 도름변이 육종이 있습니다. 우주 육종도 도름변이 육종에 해당되겠죠. 충분히 육종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 정읍에 있는데요. 여기서 식물을 육종하는 방사선을 감마선을 처리해서 육종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경품 추첨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상품 받고 싶어요? 감자. 두 분입니다. 예. 아메리카노 두 분입니다. 예,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아리조나 사막 말씀드렸죠. 우주와 가장 비싼 공간이 아마 사막 같은 지역일 겁니다. 저는 아마 15년 전부터 우리 황사의 발현이 중국 사막화 지역의 고구마 중심으로 사막화를 방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막화가 일어나는 반건조 지역, 염분이 많은 지역, 중금속이 오염된 이런 토양에 고구마가 하여튼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과 영양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도 고구마가 가장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은 제가 2006년, 2007년 남북 과학기술 협력 고구마 협력 사업으로 북한을 2번 방문했습니다. 이 감자밭입니다. 이제 뒤에 모습이 뭐죠? 산이죠. 산인데 나무가 없습니다. 벌거숭이 산입니다. 만약에 이때 홍수가 오면, 큰 비가 오면은 토양과 감자밭은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토양을 덮고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농약 비료가 거의 없습니다. 고구마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또 장마뿐만 아니라 가뭄에도 강하고 태풍에도 강합니다. 모든 부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식량도 될 수 있고 건강식품, 즉 영양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아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식량 영양 문제는 고구마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같은 면적의 옥수수라면 한 사람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고구마는 같은 면적의 3.9명, 약 4배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몽고 쿠브치 사막입니다. 중국의 7대 사막의 하나고요. 우리 황사 발원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 뒤에 보시면 사막이죠.
그 앞에 방풍류로서 나무가 있습니다. 또 앞에는 알팔파 밭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구마를 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고구마가 잘 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중국 고구마 연구소를 설득시켜서 이쪽에 약 10여 년 전부터 고구마를 심어 보니까 잘 자랍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 인구는 약 78억 명인데요. 이 중에 약 8억 5천 정도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 포함했습니다. 30년 후 2050년이면은 UNFAO는 세계 인구는 97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사용한다면은 현재 1.7배입니다. 에너지는 3배에서 5배 필요합니다. 지금 추세대로라고 말씀드리면은요, 즉 개도국도 보건의 혜택을 보고 하면은 조금 더 유아 사망률이 줄 것이고 또 오래 살 것입니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식량은 현재 1.7배인데 과연 가능하겠나 이거죠.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때문에 환경 문제, 또 식량 문제, 또 코로나 같은 보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식량, 보건은 하나의 문제,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곡물, 탄수화물 자급률은 몇 %인가? 1번 100%, 2번 75%, 3번 50%, 4번 25% 이하입니다. 예. 힌트요? 다, 네. 일단 1, 2, 3번 중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와, 25% 이하 71%. 우리 여기 지금 그 방청객은요, 이 지금 강의를 듣는 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대 학생들한테 물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제가 고무됩니다. 이건 뭐 하여튼 역시 김연자 짱짱짱, 예? 아메리카노 2명이 커피 주세요. 2분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0년대 보릿고개 때 우리 곡물 자급률이 90%였습니다. 지금이 21% 이해가 됩니까? 지금 좋은 품종도 있고 농약 비료도 많습니다. 물론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접 산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60% 되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21%입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매년 1% 내려와서 지금 21%입니다. 멀지 않아 20%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소고기 1kg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식량 7kg 이상을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4kg입니다. 농경지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약 230만 농지가 지금은 158만 헥타르입니다. 지금도 매년 158만 헥타르 가운데 1, 2만 헥타르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아파트, 도로 다 농지를 훼손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식량 사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하고 차원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다. 실효性있는 국가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우측에 2018년 국회에서 과총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얻었는데요. 요지는 결론을 이렇습니다.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매 5년마다 식량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있는지도 아는 사람도 드물고 또 정책이 잘못되어서 역방향으로 가더라도 누구도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식량 안보에 관련되는 내용만 특별히 뽑아내서 식량 안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은 여건이 비슷합니다. 일본은 못다이나의 문화, 아깝다는 식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이 한 장도 아낍니다. 물도 아낍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음식은 거의 뭐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1인당 음식 낭비는 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호텔에, 큰 식당에 음식을 시켜놓고요. 후하게 대접하고 남는 것은 다 덜어 먹잖아요. 국물은 국물대로,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다 가서 포장해서 집에서 먹습니다. 그게 따바오, 포장해 줄 사람이 문화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문화 빨리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4위입니다. 이 지도는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재구성한 지도입니다. 한국이 크죠?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서 2017년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온실가스가 8.7% 감소했는데 한국만 24.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기후 깡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시절입니다.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에서 2030년 예상 배출량의 37%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 가장 혜택을 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라든지 ODA 사업이라든지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저는 목표로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위기 시대,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땅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우주 행성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힘듭니다. 지구촌에서 해결한다면 사막학이라는 건조한 지역, 염분이 많은 지역, 오염된 이런 지역을 우리는 활용할 필요도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은 건조 스트레스라든지 열악한 스트레스 때문에 식물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생산과 기능을 대폭 높여주는 윤자를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척박한 땅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런 척박한 땅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식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척박한 땅에 소득이 돈이 되는 작물, 저는 고구마 그리고 알팔파를 생각합니다. 알팔파는 콩과 사료작물입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토양을 피복하고 가축에게 양질의 단백질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식물, 토양도 질소 고정을 하죠. 고구마와 알팔파는 굉장히 좋은 윤작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척박한 토양에 고구마 품종 개량 기술은 저희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 좀 하나. 인삼밭에 낀 고구마 2분짜리인데요. 누구일까? 추위를 질러보니 모두 인삼이다. 나는 인삼이구나. 인삼밭에 낀 고구마였다. 나는 인삼이다.
다른 인삼들과 함께 산다. 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고구마만 빼고. 나도 인삼, 나도 인삼. 고구마는 행복해 보인다. 자기가 인삼이 아니라 고구마란 사실을 알게 돼도 그대로 행복할까? 인삼도 아니면서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인삼도 아니면서. 태어나 보니 인삼이었다. 그래, 내가 인삼이 된 것도 그저 운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인삼이 되어선 안 돼. 저 고구마처럼. 그러면 내 좋은 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고구마로 태어났으면서 쉽게 행복하면 안 되지. 그건 고구마의 몫이 아니야. 그건 반칙이라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나쁜 인삼이라서가 아니야. 고구마가 너무 신경 쓰여. 인삼도 아니면서 행복한 척 고구마 때문에. 인삼인 내가 불행해졌어. 진실을 알려주겠어. 내가 고구마라고? 으아, 나는 고구마다. 나는 고구마. 뭐지? 네, 잘 보셨습니까? 자,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처해진,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사자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 같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탓하지 말고 자기답게 살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인삼밭에 낀 고구마입니다. 자, 고구마 얘기를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도입된 건 260년이 안 됩니다. 영조 때 제11차 조선통신사 대표 조엄 선생이 대마도에 도착해서 고구마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조선통신사 얘기는요,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우리의 그 침략,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에도 정부가 우리 조선에 통사정을 해서 체결한 통신사입니다. 한 번 가면은 약 500명입니다. 즉 동경 에도까지 갔다 오는데 6개월 내지 9개월입니다. 이 사람이 갔다 오고 하는데 일본 1년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에는요, 12차는 대마도까지 못 갑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을 보니 이제 뭐 힘도 없고 당파 싸움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763년 조엄 선생이 가기 전에 일본 전역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구마가 재배되고 구황작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9개월 동안 왕복하면서 고구마를 가져올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조엄 선생은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고구마를 가지고 영도에 보냅니다. 그 이후에 고구마가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어떤 식량 해결에 엄청나게 기여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고구마는 나팔꽃과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나팔꽃, 고구마, 매꽃은 매꽃과로 같은 패밀리입니다. 고구마는 꽃을 잘 안 피워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 28도 이상 고緯도는 꽃이 거의 피지 않아요. 근데 나팔꽃은 꽃이 잘 핍니다. 그래서 대목 아랫부분은 나팔꽃, 윗부분은 고구마로 접목을 하면은 고구마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 육종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저기 가운데에 있는 천장에 달려있는 고구마 재밌죠? 요거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5월 중순부터 이제 고구마를 심을 겁니다. 텃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죠. 요 보시면은 한 30cm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는데요. 요 마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에 요게 잎이 달려 있죠. 마디와 잎 사이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고구마 등잎뿌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이걸 심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심는 것보다는 약 한 40도 경사지게 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심는 방법, 관리 방법은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요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 줄기를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잎이 있죠. 이 큰 잎에 요 줄기와 잎 사이에 있는 요 잎자루, 엿뱅이입니다. 요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측 사진 제일 아래 보시면은 그 고구마 순 잎으로 만든 채소가 있죠. 지금 중국에 굉장히 호텔에 고급으로 나오는 채소예요. 고구마 끝순을 잘 활용하면은 채소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9월, 10월경에 수확하기 이전에 고구마 끝순은 고구마 수량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이 끝순을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성 채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2007년도에 미국의 식품영양단체가 몸에 좋은 건강식품 10가지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 고구마를 지목합니다. 당이 탄수화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식이섬유가 많다, 칼륨이 많다는 이유로 국내도 고구마가 이제 건강식품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거죠. 2008년도에 미 농무성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전분을 바이오에탄올로 만들어줬습니다. 옛날 소주의 원료가 다 고구마 전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량 전분 작물을 가지고 바이오에탄올 만드는 거하고 식량은 상극이 되는 거죠. 미 농무성이 전분 작물인 고구마, 감자,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등등을 미국 전역에 심어보니 단위 면적당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생산한 게 고구마더라. 그래서 식량 수급에 영향을 적게 주는 조건이 나쁜 땅에, 황폐한 땅에 고구마를 심어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척박한 땅에 비교적 잘 자라면서 최고의 건강식품 이유가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고구마 연구한다 했죠. 그때부터 고구마 항산화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아마 그 건강 차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식물의 생로병사, 식물의 항산화 기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비톡축을 받는다든지 하기신을 시킨다든지 뭐 덥다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늙고 병들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 가장 고마운 산소가 라디칼된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이게 정상세포를 암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정상세포를 나쁜 세포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즉 면역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식물은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에 고착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쁜 환경에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기구를 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도 있지만은 수용성, 지용성의 다양한 저분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사람은 단백질을 만드는 윤자가 2만 3천여 개지만은 쌀, 감자, 고구마는 3만 7천 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 이거죠?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사람은 거의 못 만들지만은 식물은 자기가 생존해서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지키는 거고 면역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덜 치명적이죠. 회복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노란색의 베타카로틴, 일부 자색 고구마에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다른 식물도 있지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고구마는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지만은 저희는 더 많이 만들게 하면은 척박한 토양에 더 잘 자라고 사람과 가축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그런 좋은 건강식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세 번째입니다. 고구마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 사람. 1. 당뇨가 있는 사람. 2. 비만, 즉 살찐 사람. 세 번째, 신장이 나쁜 사람, 즉 콩팥이 나쁜 사람. 네 번째, 변비가 심한 사람. 요 한 사람, 요런 부류의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드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못 드렸네요. 자, 이분기 아시면 됩니다. 신장이 나쁩니다. 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에 메이플 오각형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고구마의 건강학입니다. 고구마의 양리 활성인데요. 첫 번째 항산화 활성입니다. 지용성 항산화 물질, 수용성 항산화 물질 많습니다. 두 번째 항암 활성입니다. 즉 항산화 활성이 면역 활성, 항암 활성 직결됩니다. 일본 동경대 의과학연구소에서 82종의 과일 채소 중에서 가장 항암 활성이 높은 게 고구마로 발표했습니다. 변비 예방인데요. 그러니까 변비 환자들은 고구마 먹으면 뭐 해결됩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고구마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전분을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는 고구마경을 메가당입니다. 바뀌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당화지수,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고구마와 현미는 5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흰쌀밥과 감자는 90으로 위험한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 비만 환자도 우리 필요한 칼로리의 약 70%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당뇨 환자, 비만 환자에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하고 같은 그 이온이기 때문에 짠 음식에 나트륨을 좀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만 가지고 안 되지만은 적어도 그 짠 음식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죠. 고구마는 혈압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콩팥 신장 질환자는 칼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 환자, 질환자 외에는 어떤 분도 고구마 좋습니다. 요 얘기는 그다음요. 고구마에는 강그리오사이드라는 당지질이 있습니다. 당지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식물이나 세포는 세포막이 있죠. 막이 일차적으로 외부의 어떤 공격에 디펜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면역이 제일 중요한 거고 항산화가 중요한데 강그리오사이드는 우리 척추동물에는 뇌라든지 간, 골격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그리오사이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저는 몰랐습니다. 녹용. 샀으면 녹용, 우리 어머니의 초유, 고구마, 견과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식물이나 사람이나 생로병사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우측에 고구마 100g에는 생고구마는 111kcal 열량입니다. 삶은 찐고구마는 114, 군고구마는 141입니다. 자, 구우면은요, 고구마 껍질에 중요한 성분이 많은데 껍질을 못 먹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하는 거죠. 열량이 141로 홀등이 증가되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당화지수도 군고구마의 경우는 아까 55에서 한 7, 80으로 높아집니다. 간식이 없을 때 군고구마지, 지금은 군고구마는 드시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생고구마지만 생고구마는 먹기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삶은 고구마, 찐고구마가 가장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좌측에는 고구마 1000kcal입니다. 우리가 하루 성인 남성은 한 3000kcal 열량이 필요한데 1000kg은 고구마 1kg 하면 됩니다. 중국만한 고구마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C 360%,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게 4000%, 굉장히 섬유질도 많죠. 우리가 필요한 섬유질 충분히 고구마하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로티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카로티노이드의 그 좌측에 만들어진 경로입니다. GGPP에서 쭉 내려오면 빨간색 되어 있는 게 리코펜이 있죠. 가운데 있는 리코펜은 토마토와 수박의 붉은 색깔입니다. 이거 항암활성이잖아요. 좌측 가면은 루테인이 있죠. 메밀 또는 고구마 잎사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측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 이건 고구마, 호박, 당근, 노란색 성분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이 성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식물은 리코펜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정 식물은 루테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단순하게 그린 건데요. GGPP라는 게 게라르겐의 피로펠스포트인데요. 여기서 지베릴, 식물 호르몬 지베릴린, 그 다음에 엽록체인 크로필, 그 다음 비타민인 토코페롤을 만들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오면은 파이토엔, 리코펜, 루테인, 베타카로틴, 또 마지막에 ABA는 식물의 10가지 호르몬 중에서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즉 단풍이 되게 하고 하여튼 건조에 강하게 하는 이런 호르몬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베타카로틴, 노란색 성분입니다. 모든 식물에는 베타카로틴을 만듭니다. 이 오렌지 유전자를 식물의 37,000개 중에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흰색 고구마에 도입을 하니까 유전자 하나가 노란색을 띠는 겁니다. 이 유전자를 다른 품종의 고구마에 이었습니다. 다른 품종도 오렌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47도 하면 식물이 삼키는 온도인데 일주일간 견딥니다. 이 내용이 2017년 6월은 그 해는 덥고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온과 가뭄에 견디는 식물 유전자 찾았다는 내용으로 KBS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렌지 유전자가 사페론알스가 사페론알스는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주는데요. 이 사페론알스 가진 오렌지 유전자가 단백질이 카로티노이드의 PSY, 광합성의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고온, 가뭄 이런 스트레스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게 하고 카로티노이드를 만들게 하는 기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고온과 가뭄에 견디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2015년에 이스라엘 그룹에서 황색 멜론하고 파란색 멜론에서 오렌지를 분리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108번째 아미노산이 그린은 아르기닌이고 황색은 히스틴입니다. 우리 고구마를 딱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고구마는
황색 스타일이 아니고 그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의 그 위치를 바꿉니다. 고구마의 아르기닐 히스틴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연기 하나 바꾸는 겁니다. G를 A로 바꿔가지고 아르기닐 히스틴을 바꾸니까 이제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자축은 흰색, 정상적인 흰색 고구마 세포인데 오렌지를 도입하니까 황색으로 바뀌죠. 베타카로틴이 많이 증가된 겁니다. 이번에 염기 하나 바꾼 96위치에 R을 H로 바꾸니까 베타카로틴, 토탈카로틴 함량이 수십 배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47도에도 강하고 품종의 이제 고구마를 키웠습니다. 뿌리를 보니까 이 품종은 흰색 계통의 품종입니다. 네모고 등 고위도 지역을 잘 자라는 슈슈29라는 품종에 오렌지를 넣으니까 황색이 되는데 베네치를 넣으니까 R96H는 R은 한자로 표할 때 아르기닌이고 H는 히스틴입니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월 8일 항산화 성분이 꽉 찬 황금고구마 사막화 지역에도 재배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요거 제가 시간 관계상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고구마 북방로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빨간 점 하나가 1000헥타르 고구마 재배 면적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약 70%입니다.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남쪽, 중미,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수량이 좋은데 아프리카는 헥타르는 5톤입니다. 동남아시아는 10톤입니다. 한중일이 20톤입니다. 즉 열대 지역은요, 고구마 열대 기후이지만은 이게 병충해, 바이러스라든지 굼벵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수량이 낮습니다. 그럼 위도가 높을수록 고구마 재배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4개월, 120일 이상이면 고위도 지역일수록 수량이 많습니다. 일단 병충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을철 뿌리가 비대할 때 밤낮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 광합성 산물이 밤 되면은 지하 뿌리가 비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 고구마 생으로 삶아서 식량으로 드면 제일 좋습니다. 껍질째. 껍질째 드셔도 좋다는 것은 우리 온대지역에서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유기농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척박한 땅이 만약에 양산된다면은 식량으로 쓰고 남는다면은 고구마 스타치라든지 고구마 당을 기반으로 고부와 같이 산업 소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고부와 같이 바이오 소재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고구마는 21세기 구원 투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중일은 식량, 환경, 에너지, 보건 문제에서는 공동 운명체다.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시화 시인 아마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고구마에 바치는 노래 2페이지 긴 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힘들게 고구마를 구황작물로 먹었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에서 고구마에 바치는 노래 제일 마지막 소절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고구마여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희망은 나의 것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전문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자축에 척박한 땅을 고구마 기반으로 옥토화 시킨다면 식량이라든지 값비싼 바이오 소재라든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땅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이런 척박한 땅은 기회의 땅이고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과학기술 분야에 크게 공헌을 한 과학자도 안장될 수 있다. 모실 수 있다. 1번. 모실 수 없다. 1번. 예. 아마
현충원에는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관만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 96%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예. 제가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땡이맘님, 별사탕님 축하드립니다. 자, 대전 가까이 있잖아요. 현충원에 들어가서 좌측 제일 안쪽입니다. 보통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한 100여 명의 사회 유공자 묘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 분의 과학자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대부, 키스 초대 원장, 대덕 연구단지를 약점한 최영섭 박사, 그리고 우리 배를 쏜 최순달 박사, 원자력의 대부, 원자력 연구 소장도 하신 한필순 박사님, 이 세 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세 장 남았는데요. 제가 김로서를 좋아합니다. 이분은 30대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주식을 잘해가지고요. 50대에 22개월간 52개국을 오토바이로 여행을 합니다. 6만 5천 마일입니다. 2000년 전후 60대입니다. 3년간 116개국을 자동차 여행합니다. 두 가지 다 오토바이로 승용차로 짧은 시간에 많이 다니는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거죠. 두 번째,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스펙, 즉 공부는 잘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한다. 세상을 많이 봤으니 충고해달라 하니까요, 망설임 없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21세기에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다 합니다. 농사를 짓든 농업에 투자하든 농학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식에게 유산을 물리지 말고 중국어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실제 2007년 8월 달에 KBS 맹견말리에 2회 출연하면서 농업과 중국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출연할 때 자기 딸을 데려옵니다.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사했습니다. 치안이 안전하고 중국과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죠. 이 미국인 딸이 완벽하게 중국을 구성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제가 좀 건방지게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자 이거죠. 남 눈치 보지 마라 이거죠.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멘토와 롤모델을 많이 찾아라 이거죠. 그 다음, 우리에게는 싫고 좋고를 떠나서 중국, 일본을 알려고 노력하자 이거죠.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만날 수 있고, 한자를 알면 중국, 일본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보는 게 아니고 신문을 보라는 겁니다. 신문의 일면 정치, 경제부터 과학, 논술까지 최강호 물량입니다. 신문을 안 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고구마 제대로 먹는 방법 상리하게 하겠습니다. 잎사귀 중요하다. 고구마 껍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유불급은 안 된다는 건데 고구마 전분으로 만드는 게 당면이 있는 잡채입니다. 여기는 전분일 뿐입니다.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 미네랄, 식이섬유 다 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밑에 읽으시면 돼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하고 싶은 책, 송복 교수님의 특혜와 책임, 최재선 교수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 데이비드 싱클레이의 노화와 종말, 마지막에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빌 게이츠는 세계 개도국의 교육과 보건 문제,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공부를 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면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 책, 최근에 전 세계에 다 발간된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하면요,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들의 사사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아니까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뜻에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해주시고요. 저는 뭐 꿈이 있다면은 고구마 징기스칸을 꿈꾸는 행복한 과학자입니다. 징기스칸보다 더 멀리 빠르게 넓은 지역에 가서 고구마로 사람 살리고 지구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여기 송무백열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하여튼 베스트 프렌드십이고요. 고구마가 잘 되고 감자가 잘 되고 중국도 잘 되고 한국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정했으면 끝장보라는 걸 지속 가능. 청취오열함은 아까 나왔던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청취오열함의 대상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다 얘기하듯이 그거를 전화위복의 기회 삼아야 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연구단지에 많은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그 비대면이니까 질문이 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저한테 이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뭐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뭐 1시간 남짓 일단 말씀드릴 거요. 일단 진행은 우리 그 문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예. 들어오시죠. 네, 여기 1시간 동안 정말 열띤 강연 들려주셨는데요.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빈곤, 또 영양, 보건 이런 문제가 하나의 유기처럼 그렇게 다 엮여져 있다는 말씀 정말 깊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도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특히 맨 마지막에 이제 북한과 중원, 몽골을 넘어서 카자흐과 터키까지 정말 그 고구마의 칸이 되고 싶다는 꿈이 꼭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질문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네, 땡군 안녕하십니까? 한여름님이요. 사이다 같은 고구마 특강이 기대됩니다. 예, 이거는 아까 올려놓으셨던 거네요. 그리고 고고고라는 분은 곽 박사님은 댁에서도 주식으로 고구마를 드실 듯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곽 박사님 그러신가요? 예, 많이 먹도록 노력합니다. 가장 잘 좋게 먹는 방법은요. 고구마는 어떤 하나의 그 작물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준완전식품인데 삶아서 껍질을 삶습니다. 우유에 넣어서 갈아 먹으면요. 우유는 단백질입니다. 완전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고 간단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구마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또 고고고가라는 분이 과학자가 유공자죠. 과학자는 다 현충원 가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최근에 과학기술 유공자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일제 시대부터 해서 우장춘 박사님 등등 한 4, 50분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직에 살아계시는 분도 10여 명 계시고요. 그렇다고 다 지금 현재로는 현충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 현충원에 사회 유공자 묘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송기정 선수도 거기에 안양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00여 분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키스트 소장님을 역임하시고 대대 연구단지를 약점한 최영섭 박사님, 우리별 1호를 쏜 최순달 박사님, 우리 원자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 없이는 못하잖아요. 원자력의 대부 한필순 박사님, 현재 이 세 분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 유공자들의 경우 아마 그 돌아가시면은 그 현충원에 모시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셔야 할 듯 고구마를 국가 전략 식품으로 육성 보아라. 뭐 이런 구호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예,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실까요? 예, 네. 그냥 서서 얘기할까요? 네. 그 고구마, 오늘 저 고구마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구마 박사님 오늘 반갑게 또 이렇게 뵙게 되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생김새가. 근데 감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어요. 근데 고구마는 아까 잠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줄기를 한 40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줄기로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감자하고 고구마 이게 모양은 사춘같이 생겼는데 심는 방법은 왜 다른가요? 예. 이혜정 본부님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감자는 줄기가 비대한 줄기식물입니다.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한 뿌리식물입니다. 아주 식물의 기운이 다릅니다. 감자는 비교적 서늘한 곳에 잘 자라고 고구마는 비교적 더운 곳에 잘 자랍니다. 감자는 지금 이미 심었습니다. 텃밭에. 고구마는 지금 심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땅의 온도가 15도 이상 되는 5월 초중순부터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선진국에서,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감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고위도 지역이고, 그러니까 저장에 좀 힘들어요. 고구마 좋은 저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심기가 기계화하기 힘들어요. 그래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만 하더라도 고구마 재배 면적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구마의 장점도 중요하지만은 고구마를 대량으로 심는 데 필요한 장애 요인이 뭐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굉장히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어떤 어린 식물체를 키우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었고요. 그건 농민들도 그렇지만은 작물을 바꾼다든지 재배법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1000명 정도 고구마 연구자들은 중국 내에서 다 월급이 나오고 연구하지 바깥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는 많고 식량 자금이 21%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구마를 가지고 선진국이 쳐다보지 못했던 그 척박한 땅에 도전하다는 거. 척박한 땅을 만약에 카자흐스탄의 경우에 고구마를 많이 심으면요, 1차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식량과 당뇨 비만 영양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팔고 남는 부분들은 고구마 전분이 아니고 저는 고구마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색 분말, 황색 분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수에 첨가한다든지 빵에 첨가하든지 이런 방법을 한다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개선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고구마는 엄청나게 많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곽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북한을 2006년 올라왔습니다. 예, 예. 네, 예승2 고구마 하면 김치를 뺄 수 없는데 고구마 김치랑 정말 궁합이 잘 맞나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구마를 이제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합니다. 방귀도 많이 나온다 하죠. 근데 고구마가 처음 우리가 생고구마 수확했을 때는 자르면은 흰액이 나오죠. 이 야라핀이 있어가지고 그건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장 중에는 그렇게 사라지면은 가장 궁합이 좋은 게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김치하고 고구마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 다음도 좋은 게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사과 껍질은 펙틴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가지고 궁합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과 껍질 농약 걱정하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사과 과수원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은 누구든지 사과 껍질에 있는 농약 잔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큰 마트에서 그런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사과를 판다면은 그 마트는 사과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씻어가지고 사과 껍질째 고구마하고 드시면은 좋습니다. 저는 배 껍질도 먹습니다. 배 껍질도 믹스기에 갈아 먹으면은 전혀 껍질에 대한 저항감이 없죠. 그래서 김치하고 고구마, 김치하고 사과 껍질 좋고요. 또 식량으로 한다면은 고구마하고 우유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참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많이 얻습니다. 저는 아까 곽 박사님 우주인들도 고구마를 먹으면 참 좋을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좁은 우주선 선내에 방구가 많이 나오면 이게 서로 괴로울 텐데, 사과 껍질째 우주인들도 드시면 되겠군요. 네,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2006년, 7년, 예. 네, 북한에 갔다 오셨었는데, 북한은 고구마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측 반응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예. 네,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조금 애껴둔 내용인데요. 우리 1965년도 벌코개입니다. 쌀이 350만 톤, 고구마가 300만 톤입니다. 지난해에 장마와 태풍으로 그전에 쌀이 380만 톤에서 지난해 350만 톤, 즉 1965년도로 돌아갔어요. 고구마는 300만 톤에서 지금 30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자, 북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위도가 높을수록 서리가 내리지 않은 게 4개월 이상이면은 위도 높을수록 수량이 많습니다. 남한보다 북한보다 연변이 수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왜 고구마가 좋은데 안 하냐 이거죠. 이건 북한의 지도자 앞에 두 사람은 못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좀 셉니다. 그래서 주곡 탄수화물은 선진국이 먹는 옥수수, 감자를 선호한 거예요. 첫 번째 국방위원장은 옥수수를 가지고 식량 문제 해결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국방위원장은 감자를 가지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감자, 옥수수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약 비료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마는 무시한 거야. 최근에 북한의 고구마 재배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우리보다 많습니다. 사실 북한에요. 아까 북한의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농약 비료 없습니다. 벌거숭이입니다. 비가 오면은 토양 밭이 실려 나갑니다. 고구마는 비 올 때 토양을 덮고 있잖아요. 또 가물어도 제일 잘 견딥니다. 태풍과도 끄떡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식량도 단일 맥주당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 다음 영양 최고죠. 면역이죠.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고구마 연구하다 하면 다 고구마 내팽개치고 다른 작물로 갔습니다. 지금 고구마 연구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체제는 다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고구마 같은 좋은 작물을 키워가지고 빈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몽골, 카자흐 이런 북방 쪽에 그런 고구마를 비롯해서 포플러 이런 걸 심어가지고 사막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나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한국 정부나 민간에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역시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했죠. 제가 92년부터 중국하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연구자들하고 사막 지역을 고찰하면서 얻은 결론이 가난이 문제다.
우리 60년대 가난 때문에 벌거숭이 일어났다 이거죠. 가난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척박한 땅에 돈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작물이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고구마를 택하고, 고구마만 하면 또 토양이 약탈되니까 토양을 비옥하면서 가축의 사료가 되고 토양을 덮는, 이거 오히려 그 옥수수보다 더 뿌리가 깊은 알파파입니다. 콩가식물입니다. 우리 네이크롭하고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바람을 포플하죠. 이런 연구를 제가 하면서 2008년도에 후진타오 주석이 서울 국빈 방문했을 때 두 과학기술부 사이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명과학 협정이 맺어지고 공동연구센터가 3년간 지원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일단 중국은요, 상대가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상대하고 왜 합니까? 사막이 없는 나라에서 얘기했잖아요. 중국 과학자도 보통의 바이오 과학자 같으면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기술적인 로열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런 열악한 땅에서 그걸 해결하라는 그런 과학자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좀 돋보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압니다. 아는데 중국 역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촌 인구 5%도 안 돼요. 지금 농촌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중국도 엄청나게 물 토양 관리하고 물을 관리하는 수리부가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워터 리소스가 있고요. 하여튼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농임업 생명공학이 중요한 걸 압니다. 아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여튼 국내 기업도 나무 심는 이런 퍼포먼스만 하지,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중국에 그런 임팩트를 많이 주고요. 또 제가 중국에 저희한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10여 명 됩니다. 다 중국 우수한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고 협력을 합니다. 알파파 연구, 포플라 연구도 우리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USD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파트너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제가 고구마를 왜 카자흐스탄을 하냐 하면요, 중국은 고구마의 자원과 기술이 있는 걸 제가 다 습득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은 만만치 않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막과 이런 해외 녹음은 가능하겠지만은 카자흐스탄입니다. 훨씬 좋은 기회 땅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카자흐스탄에 협력을 하면서 하여튼 현지 재배 등등 하여튼 필요한 요소 기술은 갖추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등등으로 보건의료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농업은요, 정부도 정책이 부재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도 이건 기업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짐 로저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짐 로저스가 21세기는 농업이 최고의 지속하는 신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은 땅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우주도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구촌의 문제는 지구촌, 즉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선점하면은 이거는 고약한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곽 박사님 열띤 강연과 또 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시간이 다 갔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곽상수 박사님을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네, 앞으로 하시는 연구 잘 되시고요. 그게 또 실사구시로 우리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면 비대면으로 곽상수 박사님 강연에 참여해 주신 벽돌한장,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